동남아시아의 정글은 현재 긴장으로 들끓고 있다. 2025년 7월 24일 새벽 태국 시사켓 지역 국경에서 러시아제 BM-21 로켓이 포화로 날아들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로 제2담 유도폭탄을 투하하며 즉각 대응했다. 단 3시간 만에 민간인 11명과 군인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지뢰를 매설해 병사의 다리를 절단했다고 비난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먼저 영토를 침범했다고 반박했다. 양국 간 갈등은 190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프레아 비에아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사원의 소유권을 캄보디아로 판결했지만 주변 4.6스퀘어킬로미터의 영유권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5년 들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며 이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5월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와의 통화 논란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양국 정치권은 국경 갈등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했다. 이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W-40 감시 드론을 도입해 야간 표적 획득 능력을 강화했다. 태국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로스 미사일을 북동부 사단에 배치하며 정밀 타격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충돌은 첨단 센서와 구형 화력이 결합된 21세기형 비대칭 전쟁의 양상을 띈다. 캄보디아군은 122mm 로켓 40발을 3차례 발사했고, 태국은 F-16으로 고비용의 유도폭탄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 피해가 73%를 차지하며 이는 2011년 사원 분쟁 당시 5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사켓과 수린주에서는 초등학교 18곳이 휴교하고 4,30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캄보디아의 BM-21 로켓은 사거리가 40km로 태국의 155mm 자주포 22km 보다 우세했다. 태국은 전진 기지가 뚫리며 방어에서 열세를 보였다. 태국은 F-16에 GBU-31 유도폭탄을 장착해 29분 내 목표를 타격하는 전술을 처음 적용했다. 파괴된 캄보디아 장갑차 2대는 중국산 VP-1로 확인되며 중국 무기의 개입이 드러났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드론과 레이저 지시기를 활용해 로켓의 오차를 180m에서 70m로 줄였다. 태국은 스파이크 로스 미사일 12발로 캄보디아 박격포 진지를 무력화했다. 태국 국방기획국은 드론과 스파이크 미사일의 조합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했다. 하지만 80km 국경 중 290km가 아직 측량되지 않아 경계선 분쟁은 계속된다. 1907년 프랑스 시암 조약의 지도 오류로 4.6스퀘어킬로미터의 회색지대가 생겼다. 1962년 ICJ 판결도 주변 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남았다. 2025년 5월 지뢰 사고로 태국군 상사가 다리를 잃으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신규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했으나 캄보디아는 과거 지뢰라고 반박했다. 태국 군부는 6월 6일 주권 침해 시 즉각 작전을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 태국은 내부 정치 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외부 위협을 부각시켰다.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리암 해군 기지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 압박을 받고 태국을 비판했다. 캄보디아의 BM-21은 155mm 포탄보다 살상 반경이 35% 넓다. 태국은 자주포로 방어했으나 사거리 열세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태국 언론은 중국산 장비의 개입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중국 무기의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양국 간 정보전도 치열했다. 태국 SNS에서는 캄보디아의 지뢰 매설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캄보디아 TV가는 태국이 불법 벌목을 은폐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2023년 방콕 전시회에서 스파이크 로스 계약을 체결했다. 사거리 32km, 오차 1m 미만의 미사일 60발과 사격 통제 장치 6세트를 구매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드론의 레이저 표적 지시로 18초 만에 타격이 가능했다. 이 데이터는 태국 합참의 전술 서버에 저장되어 실전에 활용되었다. 충돌은 하루 만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센서와 슈터의 결합이 국경 분쟁의 승패를 가른다. 캄보디아의 XW-40 드론은 야간 좌표를 실시간 전송했고 태국은 스파이크 미사일로 즉각 대응했다. 둘째, 구형 무기도 스마트한 배달 방식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BM-21은 1960년대 무기지만 드론 지시로 정확도를 높였다. 셋째, 국제정치적 파장이 크다. 캄보디아 중국 협력은 미태국 동맹을 자극했다. 미국은 태국의 방공 능력 강화를 지원하며 한국산 천궁2와 FL-50의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 태국은 6월파-50 추가 도입을 위해 7억 1200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의 천궁2는 사거리 150km, 요격고도 30km로 국산화율 95%를 자랑한다. UAE, 사우디, 이라크와의 계약으로 12.1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태국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며 FA-50, 3,100억 원을 F-16, 7,400억 원 보다 선호한다. 필리핀 사례에서도 F-50의 정비 비용이 F-16보다 42% 저렴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리암 해군 기지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산 VT-4 전차 2대가 태국 자주포에 파괴되며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조정 역할을 자처했지만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며 태국을 침략국으로 규정하려 했다. 미국과 호주는 태국을 지원하며 방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사막 K방산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 천궁2, 형궁, FA-50, 테-50을 포함한 드론 연동 방어 세트는 패트리어트 대비 가격 효율성이 뛰어나다. 태국은 군 현대화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어 훈련 시스템과 함께 K방산을 제시하면 수명 주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폴란드파-50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동남아 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다. 센서, 네트워크, 정밀 무기의 결합은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2010년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방공망과 정보 활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 국가만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한다. 한국은 태국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동남아 안보와 K기술 확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란의 하셈 미사일 공격 사례는 또 다른 경고다. 2025년 6월 16일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를 직격한 하셈은 사거리 1400km, 속도 마하 11을 자랑한다.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사드가 모두 무력화되며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 무너졌다. 하셈은 고체 연료와 우주 발사체 노즐 기술을 적용해 열충격 내성을 30% 향상시켰다. 기동 단계에서 램제트 유사 메커니즘으로 예측을 교란하며 엔스와 지상 영상 매칭으로 GPS 없이도 목표를 타격했다. EMP 장치로 통신망을 20분간 마비시키며 추가 피해를 입혔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각 층의 교전 임계갑을 계산한 하셈의 최적화된 궤적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데이터 처리 지연 3초 이상, 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한국의 KM들은 공백 시간이 최대 90초에 달하며
하샘급 미사일에 취약하다. 북한의 화성-19 변형 미사일도 유사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협 식별부터 요격까지 15초 내에 완료하는 제로레그 개념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초기 경보 위성이 사기로 제한되어 효과가 미흡하다. 2028년까지 에리어 위성 8기를 배치해 4초 간격 감시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극초음속 요격 연구도 실증 단계를 넘어 5년 내에 상용화가 필요하다. 누리호 75톤 엔진의 제점화 제어기를 인터셉터로 전용하면 추력 밀도를 12% 향상시킬 수 있다. 하셈의 RCS는 0.01제곱미터로 스텔스 드론 수준이다. 탄소 실리콘 복합재로 레이더 흡수와 열방어를 동시에 달성했다. 한국은 L3 블록2 개발을 2027년으로 앞당기고 탐지 레이더를 지엔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킬체인 위성 확대를 위해 국방부, 민간 우주기업, 방위사업청의 삼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성 제작비를 20% 절감할 수 있다. 백두산 기지 고고도 레이더는 극초음속 탄도체 탐지에 한계가 있다. X밴드 레이더를 휴전선 남측 40km 지점에 배치해 탐지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 이스라엘 사례는 방어 실패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한의 유사 전략은 한국의 전략 거점을 마비시킬 수 있다. 한국은 예비 전원 분산망과 AI 기반 위협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발사 정황을 60초 전에 예측해야 한다. 빅데이터 센서 노드의 전국적 배치는 이를 가능케 한다. 결론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분쟁과 하셈 사례는 한국 안보에 시급한 교훈을 준다. K방산의 전략적 진출은 동남아 안보와 한국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기회다. 속도와 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한국은 더 빠르고 똑똑한 방패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